자, 페이지 20페이지.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왔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합쳐지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앞에 변이, 이동거리, 속력, 속도, 가속도, 이동 뭐 이런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함입니다. 한 단어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여기 파트의 제2 법칙을 배우고 나면 중력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 이 법칙이 중력에 관련된 내용이 속해 있으니까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방 정식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하나씩 배워보는 게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는 알고 있나요? 자, 여기를 하기 전에 상식, 거기 나오는 힘이라는 거 있어요. 힘 F라고 쓰고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힘 정의가 뭐야? 힘의 정의가 뭐야? 네, 힘의 정의 알고 있나요? 뭘 힘이라고 해요, 우리? 몇 뉴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일상생활에 쓰는 건 힘의 정의는 뭐냐면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나 방향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애가 힘입니다. 다시요. 힘은 뭐야? 물체의 모양이나 속력이나 방향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애를 힘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힘을 주지 않으면 그 물체의 모양을 바꿀 수 없죠. 속력을 바꿀 수 없고요.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되셨나요? 그럼 물체의 운동은 속력, 방향 뭐 이런 크기에 대한 내용인데 전부 다 힘에 관련된 거지. 그래서 원래 물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힘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해요. 이 힘을 배우고 나야 속력이 변하는 애와 변하지 않는 애를 배울 수 있지. 안 변하면 등속, 변하면 등가속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안 변하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서 있는 애가 바로 힘이라는 녀석입니다. 힘, 물체의 모양과 속력과 방향을 변화시켜주는 애가 힘이에요. 단위는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을 만들었으니까 뉴턴이 되는 거죠. 됐지? 이 녀석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힘, 3요소 있어, 3요소. 상식이에요. 힘의 3요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크기, 방향, 작용점, 이게 힘의 3요소입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힘만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여기 파트에서는 힘이라는 애로 배워요. 자, 일단 작용점은 점을 찍어요. 여기가 힘이 주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작용점을 일단 찍은 후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의 개념이에요. 화살표가 길면 힘이 센 거고요. 짧으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화살 표시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방향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힘은 화살표로 표시해요. 화살표가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가 작용점, 크기, 방향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됐죠? 힘의 3요소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작용점, 크기, 방향 됐지? 그리고 이 선을 길게 연장하면 그 연장선을 작용선이라고 해요. 이 작용선까지 포함이 되면 힘의 4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점, 화살표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 힘의 3요소 됐지? 자, 한번 해볼게. 얘 여기다가 5N이라는 힘을 줬어요. 됐지? 그런데 누가 와서 또 힘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힘이 짧으니까 한 3N 정도 줘볼까요? 자, 그럼 이 물체는 실제로 받은 힘이 몇 뉴턴이야?
같은 방향으로 두 명이 당기고 있죠. 한 명은 5뉴턴, 한 명은 3뉴턴 줬어요. 그럼 이 녀석은 실제로 받은 힘이 8뉴턴이 되겠지. 얘 8뉴턴을 받았어요 라고 쓸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한 실제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알짜 힘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이걸 한문으로는 합력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은 합력이라는 단어를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알짜 힘이라는 단어를 알려줄 거예요. 됐나요? 이걸 혼용해서 막 쓰다가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의 좀 공식적인 시험 문제는 알짜 힘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알짜 힘은 힘들을 다 고려해야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요. 얘도 한번 해볼까? 자, 여기다 점 찍었어. 5뉴턴을 이쪽으로 당기고 있었어. 여기다가 점 찍었어. 반대로 3뉴턴을 당겼대. 자, 그럼 이 물체는 얼마의 힘을 어느 쪽으로 받은 효과가 나타날까요? 됐나요? 그럼 얘는 받은 효과가 이쪽 방향으로 2뉴턴 받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이 물체의 알짜 힘은 얼마니 그러면 2뉴턴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물체가 있었어. 여기다가 힘을 준 거예요. 이렇게. 자, 5뉴턴. 여기다가 힘을 줬어요. 자, 3뉴턴.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됐니? 이런 경우에는 알짜 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얘는 여기다 힘 주고 얘는 여기다 힘 줬지. 서로 당기면 어떻게 돼? 빙글빙글 돌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움직이지 않겠니? 됐어? 알짜 힘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작용선이 일정해야 돼요. 됐지? 그래서 힘을 구할 때는 작용선이 같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상식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 재빨리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5뉴턴 힘 줬어. 5뉴턴 힘 줬어. 자, 알짜 힘 얼마라고? 10뉴턴. 다시 5뉴턴 힘 줬어. 반대 방향으로 5뉴턴 힘 줬어. 알짜 힘 얼마라고? 0뉴턴. 한 번만 더요. 5뉴턴 힘 줬어. 5뉴턴 힘 줬어. 알짜 힘 얼마니? 네, 합력을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요. 됐나요? 그래서 합력을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5, 대각선 얼마야? 이거 잘 안 나오나요? 선행할 때 5, 대각선 얼마야? 5루트 2요. 됐나요? 빨리 올 수 있겠어요? 5루트 2요. 됐어?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얘네 두 개의 힘의 각도는 몇 도? 0도. 같은 방향이니까. 하나를 펼쳐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몇 도? 180도. 얘는 힘과 힘 사이가 90도 차이가 나죠? 그럼 사이각이 클수록 알짜 힘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사이각이 클수록 알짜 힘은 작아지는 경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걸 왜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일과 에너지 파트에 가면 사인 코사인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사인과 코사인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지? 힘의 합성까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세 가지예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 뉴턴이 찾아낸 게 뭐라고? 힘이죠, 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물체에 힘 주지 않으면
두 번째 경우는 물체에 힘 주면 되니? 그럼 세 번째 경우는 그래서 왜 뉴턴은 운동 법칙을 세 개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힘 안 줬을 때, 하나는 힘 줬을 때. 그럼 3번은 네. 줬다 뺐을 때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 일반적인 물리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야, 상황을 골라보면 힘 안 줬을 때, 힘 줬을 때 됐지. 그럼 3번은 뭐야?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 이 3번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신용 시험지를 공부할 때 이 3번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3번은 1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단원 전기에서도 나오고 3단원 파동에너지에서도 나옵니다. 1단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단원을 다 잊어먹어도 2단원을 할 수 있고 2단원을 다 잊어먹어도 3단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에 모든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이 한 번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3번에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운동 법칙 3가지 오늘 간단히 할 겁니다. 이쪽에다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봅시다. 책은 턴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1번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이요. 우린 이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1법칙, 관성의 법칙. 자,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 언제 쓰는 거라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써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 다시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 1법칙이에요. 그럼 한 칸 내릴 수 있나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어요. 물체에다가 힘을 주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수 없지. 속력을 바꿀 수 없지. 그럼 방향과 속력을 바꿀 수 없어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됐어요?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 얼마라고? 0이요. 한 칸 내리는 거죠. 관성의 법칙 언제 쓴다고? 가속도가 0일 때 씁니다. 자, 이게 1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툭 얘기하셔도 돼요. 힘은 0이야. 가속도도 0이야. 됐니? 자, 이제부터 한 칸씩 하는 겁니다. 도대체 관성이 뭐야? 관성이 뭔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니? 관성이 뭐예요? 들어봤나요? 관성? 한 번쯤은 배워봤잖아요. 관성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막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그치? 뭐라고 쓰는 거라고?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관성은 내가 지금 처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관성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됐지? 운동하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정지는 끝났고요. 운동이에요, 운동. 자, 이 운동은 힘 안 줬으니까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물체 모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어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이어야 되죠. 됐나요? 관성의 법칙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내가 들어봤니? 내 갈릴레이를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뉴턴보다는 갈릴레이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지금 시대에 갈릴레이가 태어났다면 진짜 갈릴레이는 미친 업적을 남겼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머릿속으로만 상상했어요. 갈릴레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물리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과학자가 굉장히 대우받는 상황이었다면 세상은 되게 달라졌겠죠. 갈릴레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실험은 할 수 없습니다. 마찰이 없는 평면이 있다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있는 없는 평면이 있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서 공을 돌리면 이 공은 내려가겠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기어 올라가겠지. 어디까지 기어 올라갈까요?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되니? 왜?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럼 갈릴레이는 이걸 미치도록 실험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 없으니 실험을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거예요. 됐니? 니네들도 할 수 있겠어요? 자, 판때기를 펼쳐요. 공을 굴려. 내려가겠지. 기어 올라가겠지. 언제까지?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됐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펼쳤어.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수평면으로 펼치면 그 공은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가려 하겠지. 됐나요? 그럼 이 녀석한테 아무도 힘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 얘 속력이 변하겠니? 아니, 마찰이 없으니까 멈추지도 않을 거예요. 힘을 안 줬으니까 빨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 방향이 변하겠니? 아니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방향을 바꿀 수도 없죠. 얘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해? 관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가는 그 상황을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관성은 두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의 손잡이. 정지 상태는 이렇게 생겼죠. 자, 자동차가 붕 하고 출발하면 이 손잡이는 어떻게 되겠니?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상상이 가요? 왜 뒤로 갈까요? 됐어? 됐어? 자,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요만큼 앞으로 전진해 봅시다. 그지? 그러면 여기가 원래 가운데 점이었는데 가운데 점도 전진하겠죠? 그런데 이 손잡이는 요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뒤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뒤로 간 적은 없지. 그럼 이 손잡이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정지관성이에요.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관성은 두 종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말을 타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말이 갑자기 달리면 얘 뒤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말이 가는데 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정지관성이야.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불의 먼지 털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불을 이렇게 놓고 사람이 와서 몽댕이를 때리는 거죠. 됐나요? 그럼 몽댕이로 이불을 때리면 이불이 출렁하겠지? 그럼 그 자리에 먼지는 제자리에 남겠지? 그래서 먼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관성은 정지관성.
그럼 다른 애는 뭐라 그래?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 예를 들면 버스가 있었는데 얘 붕 달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면 어떻게 돼? 나빠지겠지. 움직이려는 현상. 관성의 법칙은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 상황을 보고 이게 운동관성인지 정지관성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관성은 딱 두 종류가 있으니까. 되셨나요? 마지막 질문 하나. 관성의 법칙은 여기가 끝이에요. 얘들만 잘 외워주면 관성의 법칙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 마지막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요거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돌멩이가 있었어. 돌멩이가 1kg이래요. 됐지? 사람이 여기 서 있어. 됐니? 여기 돌멩이가 있었는데 1톤짜리래.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됐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도 지금 정지 상태지? 얘도 지금 정지 상태지? 됐어? 얘 발로 차서 이 녀석을 움직이게 만들 거야. 얘를 밀어서 얘를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자, 누구를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니? 쉽게 움직일 수 있죠. 자, 다시요. 가벼운 애와 무거운 애가 있을 때 가벼운 애를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그럼 정지가 움직이는 애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럼 관성이 유지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맞지? 얘요. 정지한 애를 움직이려면 졸라 힘들지. 그럼 이 녀석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작은 가벼운 애와 큰 무거운 애를 봤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은 누가 큰 거야? 큰 거 맞지. 이해됐니? 결론! 관성은 누가 커? 내가 커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요. 되게 쉽잖아요. 자동차가 있었어. 장난감이야. 됐지? 자동차가 있었어. 졸라 큰 차야. 막 달려오고 있고요. 막 달려오고 있대요. 누굴 더 멈추기가 쉽니? 멈추기 쉽지. 운동하고 있는데 정지로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럼 얘는 관성이 유지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맞지? 됐니? 얘요.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시키기가 어렵지. 관성이 유지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잘 되고 있지. 그럼 관성은 누가 커?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됐니?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관성이 크다 그랬지. 가속도는 누가 크니? 가속도는 누가 크니? 가속도는 누가 크니? 다시요. 관성은 그 녀석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언제 쓴다고 관성의 법칙을? 등속 직선할 때 또는 정지할 때. 다시 맨 윗줄로 올라가면 관성 언제 쓴다고?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관성 언제 쓴다고? 가속도가 0일 때. 이해됐어요? 그럼 관성은 가속도에 비례해, 안 비례해? 안 돼! 가속도는 0일 때 쓰는 거니까. 이해됐니? 이 관성에다가
비례해요. 가속도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됐니? 관성은 질량에만 비례한다. 저 한 줄 하려고 이 예술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다시요. 관성은 질량에만 비례합니다. 됐니? 요것도 한 칸 더 나간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관성은 질량에만 비례해요. 됐나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 제2법칙. 제2법칙은 공식이 있으니까 계산형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 쓴다고?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힘과 가속도의 법칙. 나온 거 맞지?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이고요. 힘 주면 생기는 게 가속도. 힘 안 주면 안 생겨요, 가속도가. 되게 쉽지 않냐? 뉴턴은 되게 쉬운 걸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어려워하지 맙시다. 자, 이 녀석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이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역시 아래로 내리면 가속도는 0이 아니죠. 자, 이해해볼까요? 힘 주면 생기는 걸 가속도라고 해요. 다시 힘 주면 생기는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식 한번 써볼까요? 힘 주면 생기는 걸 가속도라고 해요. 그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는 0이요. 됐나요? 그럼 써볼게요.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그지? 왜? 힘 주면 생기는 게 가속도니까. 그럼 다시요.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 어떻다고? 감소한다고. 됐니? 다시요.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지? 마지막 한 칸 써볼까요? 힘이 0이면 가속도 얼마야? 0이요. 어려운 단어 없죠? 이렇게 힘이 변하는 애를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힘이 일정 가속도 운동, 얘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힘이 0, 가속도 0, 얘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체의 운동은 뭘 판별하는 거라고? 힘을 판별하는 거라고. 됐니? 힘 주면 생기는 게 가속도니까 힘과 가속도의 개념은 같아요. 힘으로 물어보면 매우 쉬운데 가속도로 물어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문제를 푸세요. 됐나요? 가속도가 증가해요 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가속도 밑에다가 힘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리를 하는 학생들 중에 가속도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데 힘은 우리 일상생활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받아들이는 애가 많아요. 가속도와 힘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마지막 한 줄 써볼까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때야 돼?
힘 때문에 생겨난 게 가속도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됐나요? 이해됐니?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앞쪽으로 가서 우리 물리 1단원 시작했을 때 한번 정리해볼까요? 물체가 속력이 빨라진대요. 속력이 부응하고 빨라졌지. 그러면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시간, 가속도, 이동거리 이런 개념을 우리 계산으로 구했어요. 됐나요? 속력이 빨라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저가 속력이 증가했대요. 이게 물리에서 말하는 무슨 의미인 거냐면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대. 자, 이 물체를 빠르게 만들려면 어디다 힘줘야 돼? 뒤에서 힘줘야 되니? 앞에서 힘줘야 되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 얘 더 빨라지는 거 맞지? 됐니? 그래서 물리에서 속력이 빨라졌어요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힘줬다는 뜻이에요. 됐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있었는데 둥 달리고 있었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 여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주면 어떻게 돼? 이 새끼 정지하는 거 맞지? 두 가지요. 속력이 빨라졌어요. 무슨 뜻? 아, 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됐어요? 이게 속력이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속력이 빨라지면 아,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됐니? 시험 문제는 힘의 방향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빨라진다고. 왜? 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으니까. 됐니? 자, 속력이 빨라졌어요. 무슨 뜻?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됐니?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물체의 속력이 느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무슨 뜻?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줬어요.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주면 느려지는 거 맞죠?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예요 라고 써 있으면 좀 헷갈 틀릴 수 있어요. 이동거리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란 말이야. 이동거리와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힘으로 바꿨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됐니? 물리를 하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애들이 이거예요. 가속도가 크면 속력이 증가한다. 맞아, 틀려? 가속도가 크면 속력은 증가한다. 맞아, 틀려? 됐니? 속력과 가속도를 같은 크기의 개념으로 두면 안 돼요. 속력과 가속도는 완전 다른 애예요. 됐니? 속력과 가속도를 같은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력은 따로, 가속도는 따로, 완전 별개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랑 묶어주는 게 더 정답에 가까워? 힘이랑 묶어주는 게 가까워요. 됐나요? 그래서 가속도와 힘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요. 속력은 따로. 됐니? 제발 속도가 속도를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완전 의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얘기해요. 가속도와 힘을 이퀄로 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진다고. 됐니? 자, 이 법칙,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시험에 안 나와요. 공식이 없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0값이죠.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쓰는 거예요. 자, 힘과 가속도가 생기는데 F라는 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줍시다. 이게 힘이에요. 다시 힘이라고 하는 애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합니다. 힘의 단위를 쓰면 얘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요. 이쪽 단위로 묶으면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퀄을 사이에 두고 나중에 공식이 막 나올 건데 이퀄을 사이에 두고 양쪽 편에 이렇게 존재하면 이 비례관계입니다. 모든 공식은 다 이래요. 그러면 힘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힘과 가속도 무슨 관계? 비례관계. 됐나요? 이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으면 비례. 이퀄을 사이에 두고 같은 편에 있으면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그럼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 되는 거죠. 됐나요? 뭐 그런 걸 뭐 굳이 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치? 자, F는 LA 갖고 놀 수 있겠니? 시험 문제 돼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 EX 연습 많이 했으면 시험 문제 쉽습니다. 2kg짜리가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대. 붕 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10m/s가 되었어. 됐니? 얘요. 5초 만에. 자, 구해볼까요? 가속도 얼마니? 가속도 2m/s 제곱. 됐어요? 자, 이동거리 얼마라고? 10, 0, 가운데 5, 5, 25m 간 거 맞죠? 여기까지 와서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한 줄이 추가되죠. 요 5개를 구할 동안은 2kg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치? 여기다가 한 줄을 추가하면 물리가 한 단계 더 간다고 했어요. 내용이 다 이거예요. 자, 힘은 얼마니? 2kg에 2m/s 제곱이니까 4N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힘을 구할 때 F는 MA를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죠. 가속도를 못 구하면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럼 학교 시험 문제에 구구단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가속도를 구하는 시험 문제만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니네들도 가속도를 구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자동차가 있었어. 자, 10m/s로 달리고 있었대요. 자동차가 있었어. 이 자동차가 있었어를 물리원 거의 끝날 때까지 써먹으시면 됩니다. 얘는 2kg이고요. 됐나요? 자, 여기다가 힘을 줘요. 10N. 자, 그럼 나머지 구할 수 있겠어요? 가속도 얼마일까요?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얘는 몇 초만큼 달리는 거예요? 얘는 몇 미터 퍼 세컨드일까요? 되니? 자, 자료가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얘를 빼버리면 킬로그램이 없지. 그러면 자료가 하나 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가속도는 5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자료가 빠지는지도 니네는 시험 문제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얘 가속도는 얼마여야 돼? 2kg이니까 5m/s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얼마야? 이렇게 비교하면 자료가 2개밖에 없는 거지. 물리에서 자료는 총 3개여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럼 니네들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해볼까? 여기 한번 줘볼까요? 2초. 계산돼? 얼마니? 네? 빼면 5. 여기 얼마? 20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몇 미터 가는 거야? 네, 30m. 요거 연습되나요? 연습돼? 보세요. 일단은 맨 처음부터 했던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질량 나와 있으면 힘으로 한 칸 더 내려왔지. 이 힘에서 운동량, 충동량 테크를 타시면 되고요. 운동에너지 테크를 타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다 온 거예요. 이게 물리에서 필요한 물리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때? F는 MA를 써먹는 거 맞지? 보셨나요? 이 정도 되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동차가 있었어. 빨리 한번 구해볼까요? 정지하고 있었대. 붕 하고 달려서 자동차가 됐어. 10m/s가 1초 만에. 되니? 가속도 얼마야? 10. 이동거리 얼마니? 되니? 여기까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돌리면 자동차가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됐어요? 1초 만에 내려왔대요. 됐니? 이때 가속도는 10이래요. 자, 여기 속력 얼마야? 10m/s.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얼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5m 내려오겠죠? 얘랑 똑같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F는 MA고요. 얘가 중력이에요. 그래서 F는 MA를 언제 쓰는 거라고? 수평으로 움직일 때. 그럼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이물체를 당겨주는 지구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얘가 수직으로 생겼을 때는 이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중력인 거예요. 중력도 역시 힘 맞지? 그럼 얘도 MA라고 쓰는 건데 지구에 존재하는 중력을 작용해서 물체가 떨어질 때 이물체의 가속도는 정해져 있다고. 옆으로 움직이게 되는 문제마다 가속도가 다 다를 수 있죠.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다 똑같아요. 됐어? 얘는 10으로 다 똑같다고. 중력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그럼 중력이 쉬운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 쉬운 거야? 중력이 졸라 쉽죠. 왜? 가속도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암기 과목처럼 푸는 거죠.
이해만 되면 이게 1초 동안에 어떻게 됐고 몇 미터 내려오는지 가속도와의 관계가 이해되면 중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됐나요? 그때 요 가속도를 중력에 의한 가속도예요. 그래서 얘를 G자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중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mg라고 쓰고 G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야.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물리 1단원의 절반 정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법칙을 먼저 하고 중력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때요? F는 의미 어렵지 않지, 그지? 얘를 살짝만 들어올리면 뒷면이 되고요. 90도로 들어올리면 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똑같이 푸는 거 맞지? 이해됐나요? 해볼까? 니네들도? 자동차가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대? 뒷면을 내려오면 빨라지는 거 맞죠? 1초가 걸렸대요. 5m를 내려왔대. 가속도는 얼마니? 얘는 얼마니? 이동거리는 5가 나왔죠. 그럼 0 얼마? 1초 하면 5m가 나와? 5m/s 하면 1초 만에 5m 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m/s죠. 제곱? 되니? 이동거리 5m니까요. 어때요? 세 문제 다 똑같죠? 평면 이어서 쉬워요? 빗면은 어려워요? 안 돼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이유가 물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제대로 탁 배워주면 일단은 전체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법칙까지가 끝나면 기본적인 예제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매우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 x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잘 봐. 하나, 둘, 셋, 넷, 자동차가 있었어. 출발. 자동차가 있었어. 출발. 출발. 자, 점점 앞으로 달려가는 거 맞죠? 간격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빨라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와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방향인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속력 얼마니 이렇게 구해갈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에 1초가 걸렸대. 됐니? 5m 갔대요. 됐어? 됐어? 여기 속력 얼마? 4의 값에 1초 곱하면 5 나와야 되지. 요거 얼마야? 이거 빨리 되나요? 여기
10m/s예요. 여기 쓸 수 있겠어요? 됐어? 10, 0, 5, 1 곱하면 5m. 연습되니? 이거 빨리 연습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 1초 동안에는 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래요. 되니? 자, 여기 속력은 얼마일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20m/s라고 쓸 수 있니? 됐어요? 20, 10, 사이값 15에다 1초 곱하면 15m 됐지? 연습됐어? 마지막 한 번만. 다음 1초 동안 달리면 여기는 몇 m/s일까요? 됐어요? 자, 칸 내려봅시다. 요 구간에 가속도 얼마니? 네, 10m/s 제곱이요. 됐어요? 됐어? 다시. 자, 요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야? 10m/s 제곱이요. 됐어요? 다시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해야 되니까 10m/s 제곱 맞지? 됐어? 그럼 여기가 30m/s인 거 맞지? 그러면 가운데 길이는 얼마야? 가운데 점 찍으면 25에 1 곱하면 25m. 맞아요? 됐어? 그럼 3초 동안 달리면 이동거리 얼마니? 45m. 2초 동안 달리면 이동거리 얼마니? 20m. 1초 동안 달리면 이동거리 얼마야? 5m. 가속도 얼마니까? 10m/s 제곱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일 초, 1초, 1초. 공이 있었는데 정지 상태에서 시작한대요. 됐지? 자, 해볼게. 5m, 15m, 25m. 1초인 순간 공은 여기 있는 거고요. 2초인 순간 공은 여기 있고 3초인 순간 공은 여기 있겠지, 그치?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정지 얼마면 1초 동안 5m 달릴 수 있어? 10m/s요. 됐지? 10 얼마면 15m 달릴 수 있어? 1초 동안에? 20이요. 25m 가려면 가운데 값이 25여야 돼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얘 가속도 10m/s 제곱이고요. 얘도 가속도 10m/s 제곱이고요. 얘도 가속도 10m/s 제곱으로 어때요? 다 똑같죠? 보여요? 직선이나 빗면이나 물리량이 다 똑같다고요. 됐니?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직선이든 평면이든 물리량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 구하는 방법도 다 똑같으면 시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까? EX. 공이 있었어. 떨어뜨릴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수직으로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됐어요? 자, 1초 동안 떨어진대요. 정지 상태에서. 1초 동안 떨어진대요. 정지 상태에서. 다음 1초 동안 떨어진대요. 정지 상태에서. 됐어? 자, 결론부터 낼까요?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래. 그럼 여기 몇 m/s?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10m/s 몇 미터 내려왔어? 똑같다고요. 5m요. 됐나요? 자, 다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s 제곱이라면 여기 속력은 얼마야? 20m/s.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 얼마라고? 15m. 됐니? 그럼 여기도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면 여기 값은 30m/s 제곱이 되죠. 30m/s. 그럼 여기 사이의 거리 얼마야? 25m. 자, 어때요? 세 개가 다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면은 왜 어려워? 얘가 2일 수도 있지. 그럼 여기 숫자 달라지겠죠? 여기 숫자 달라지겠지. 가속도가 2라면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 달라지는 거 맞죠? 그러니 가속도가 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 변해요. 얘는 빗면도 마찬가지. 가속도가 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 변하는 거 맞지? 하지만 이게 수평이든 빗면이든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죠? 왜? 물리는 똑같은 거니까. 선생님, 수평면은 잘 풀리는데 빗면은 졸라 어려워요. 안 된다고. 똑같은 거라고. 그럼 세로로 놔두면 얘는요, 모든 가속도가 다 10이에요. 10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이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10 외에는 아무 숫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값들은 다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래서 중력은 암기해서도 풀 수 있어요.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어. 5초 동안 낙하면 어떻게 돼? 50m/s 250 절반 125m 내려와요. 됐니? 얘는 외워서도 풀 수 있습니다. 평지는 안 되죠. 그때 가속도에 따라 숫자가 바뀌니까. 하지만 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물리에서 되게 다양한 각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때요? 푸는 방법은 다 똑같죠? 푸는 방법 다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정도 되나요? 됐어?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얘한테 2kg이야 이렇게 주면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20N이요. 그지? 얘 질량이 2kg이래. 그럼 이 녀석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20N이요. 요 녀석이 2kg이래. 그럼 요 녀석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20N이요. 됐나요? 어때요? 힘의 크기도 다 똑같죠? 차이는 딱 하나요. 속력이 빨라지고 있지. 그럼 뭐라고?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얘는 힘을 이렇게 준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 거지. 얘는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빨라져요. 그러니 이렇게 힘작용한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날아갈 때는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힘. 빗면일 때도 별다른 말이 없어. 그냥 힘.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할 때만 힘 이름이 정해져 있죠. 중력.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때 작용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게 중력 다야. 어때요? 얘보다 얘가 훨씬 범위가 큰 거 맞지? 그러니 물리에서도 중력 또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빗면이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푸는 방법만 똑같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되니 이게 F는 MA를 이용하는 공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요. 두 가지 정리했어요. 1법칙, 관성의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럼 얘는 뭐 말하는 거야? 관성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고요. 공식이 없으니까 개념 정리를 해둬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인데 개념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힘은 가속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가속도와 속도를 같은 개념으로 묶으면 안 돼. 힘과 가속도가 같은 개념입니다. F는 ma라는 공식이 있으니 가속도를 구해내야 이거 쉬워지는 거 맞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 F는 ma 외우느라고 힘쓰지 마시고요. 가속도를 빨리 구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직접 보고 가속도 얼마, 이동거리 얼마, 평균속력 얼마 이런 개념을 아주 빠르게 해주신다면 이 F는 ma 파트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칠판 드릴게요. 다시요.